황혼 이혼, 말년 이혼 이런 말 요즘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졸혼, 황혼 이혼, 말년 이혼, 졸혼 이런 것들은 새롭게 생겨난 단어입니다. 사실 둘이 함께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기 우리 조카들도 앉아 있지만 우리 때로 치면은 나이로는 결혼하고도 남았을 나이인데도 아직도 결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결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지 쉬운 거였으면 아마 벌써들 했겠죠. 그리고 살다가 또 이혼하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들 이 사람인가 확인하는 과정들의 연애들만 하다 보면 이렇게 나이가 또 들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황혼 이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콘텐츠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애들 독립하면 부부도 독립하는 게 맞다. 그냥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맘 편히 삽니다. 30년 살다 이혼했습니다. 둘이 함께 사는 것보다 지금이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혼자일 때가 덜 외롭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인생, 부부는 원수가 만난 거다. 각자 도생이다. 말로 주고받으면 더 싸웁니다. 말이 없으니 싸우지도 않고 좋네요. 이런 표현도 있고 지금은 크고 작은 분노가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이거 평생 크고 작은 분노 잊지 않으시고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싸우면 문제 해결할 생각 없고 외면, 무시, 소통은 멈추고 그냥 자연으로 돌려버린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대화가 안 되고 싸우게 되니 그게 싫어서 대화를 안 함. 아까 얘기했죠. 애들이 독립하면 부부도 독립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이제 두 사람만이 살 때는 정말 대화거리가 더더욱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존재감으로 우리가 부부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 그래서 이런 생각 한다는 건 저는 너무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이혼을. 근데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데 문제가 뭐냐가 또 있어. 아빠가 뭐 너무 폭력적이거나 뭐 맨날 술 먹고 들어온다든가 뭐 돈을 흥청망청 갖다 쓰고 뭐 도박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당연히 이혼해야 돼. 근데 그냥 성격 차이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성격 차이야. 여태 살았는데 지금 이혼하겠다고 그러면은 별반 달라질 것 같은 인생인데 굳이 헤어져야 되겠다? 그럼 집도 나눠서 잘라서 작은 집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규모가 작아져야 되는 거지. 서로 책임감들은 더 많아지는 거야. 엄마도 책임감이 더 많아야 되고 자녀들도 이 부모 한쪽 반쪽은 책임져야 되니까 또 앞으로 엄마가 더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럴 적에 모든 희생을 내가 다 해야 돼. 그래도 이혼은 하시라고. 생활비에 대한 책임을 뭐 헤어졌어도 남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남편이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저는 없어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들의 책임이지. 어쨌든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두 분이서 알아서 잘 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혼을 해서 나랑 같이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맹목적으로 그냥 나만 보고 그때부터 나만 보고 산다고 하면 이거는 엄마가 이혼을 했지만 피해는 사실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럴 적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든 언니가 결혼을 하든 아직 우리나라가 이혼 가정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 내 아들이 결혼했어. 여기 지금 엄마가 혼자 살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챙겨야겠지. 그러면 남편 돈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 그런 거를 다 계산하는 게 결혼이야. 맞아. 어쨌든 이혼을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어쩔 수 없어. 본인들이 알아서 깨끗하게 뭐 잘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우리한테 안 오는 건 아니야. 절대 가지. 절대가. 그리고 이게 우리는 괜찮다고 해도 상대방들이 그거를 좋게 안 본다니까. 나 같아도 그래.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만약에 내 남편이 홀어머니가 있어. 이혼해서 너무 심한 그런 트라우마 속에 이혼했어. 내 남편 혼자야. 아들 하나. 그럼 난 그거를 감안하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이게 엄마가 뭐 30대, 40대에 이혼하면은 가정을 책임지고 또 부양을 하고 이러지만은 이 황혼, 말년 이혼은 모든 거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의 이혼이야. 그냥 내 몸 하나 편하고 싶어서 호스피스 노릇하기 싫어서 서로 뭐 남편이 너무 뭐 몸이 약하다든가 뭐 무슨 치매가 왔다든가 뭐 이럴 적에 진짜 내가 도와주는 것도 힘들고 내 몸뚱이도 힘든데 그럴 적에 하는 이혼들이 또 많아. 그래서 그렇다고 뭐 내 나이에 내가 진짜 뭐 나 딸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서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으면 어디 가서 취직을 해. 취직할 데가 없는데 써주지도 않아, 나이 먹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부의 황혼, 이혼, 졸혼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나마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지 이게 집안에 뭐 먹거리라도 뭐 하다못해 뭐 살 집이라도 이게 유지가 된다면 저는 황혼, 이혼은 하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그냥 정서적으로는 남이지만 그냥 동거하고 있는 친구, 이웃집 남자 저쪽 방에 사시고 나 이제 이웃집 여자로 사는 거 뭐 이렇게 살아야지. 법적으로 괜히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나눠가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문제를 부여안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황혼에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차라리 너무나 가난하면은 두 사람 몫의 부부로서의 복지도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혼을 해버리면은 한 사람 몫만 나오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몫으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건 돈이 어느 정도 얼마 안 드는데 어차피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이렇게 황혼 이혼을 하시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살면서 각자 도생처럼 한 집에서 남처럼 삽니다 하는 이런 댓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까지 참고 살으셨으니까 저는 참고 마지막까지 복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또 하다못해 내가 아플 적에 하다못해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는 일꾼으로라도 생각하면서 함께 있는 것도 아주 심각한 이혼의 조건, 아까 얘기했던 무슨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뭐 말로 또 언어 폭력도 이거 못 견디거든요. 막 이런 거가 아니라면은 요즘 부모들이 생각하는 말년은 자녀들한테 폐를 안 끼쳐야 된다 하는 게 부모들이 생각하는 말년이야. 그러면은 꼭 뭐 이혼 뿐만이 아니고 건강 문제까지도 마지막까지 내가 애들이 나를 요양원에 넣어서 면회 오게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해. 왜냐면 내가 부모를 모셔보고 요양원에 모셔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막 일주일에 몇 번씩을 갔어. 근데 그게 점점 막 엄마가 막 거기서 막 투정을 하잖아. 그럼 그게 안 보고 싶은 거야. 막 거기 가서도 막 속상한 거야. 나 너한테 갈 거야. 막 이러면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갔다 오면 마음이 더 아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주일로 늘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려다 가는 날은 막 죽겠어. 또 오늘은 가서 뭐라고 또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 계시라고 얘기를 해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그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온다는 생각이 내가 어느 때부터 생기더라고. 그래도 내가 나중에 애들이 보고 싶을 적에 나는 이렇게 갔는데 니네들은 안 오냐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래도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근데 가서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지. 나는 정말 요양원에 늦게 들어와야 된다. 애들이 바빠 죽겠는데 나 때문에 이 시간을 내서 막 와서 또 못 가서 마음 아픈 거 이거 다 있지. 못 가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있지 않거든. 그런 것까지도 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거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부부가 정말 건강하게 내가 보필을 잘해서 남편이 건강해서 무슨 큰일이 생겨서 애들이 달려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부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말년까지도 우리는 작은 일까지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시니어 분들 지금 황혼이혼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각자 뭘 배우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배우신다든지 아니면은 두 분이 함께 나가서 춤을 배우시면 어떨까 싶어. 이게 몸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재밌으면서 실내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 근데 운동을 하려면 또 각자 해. 나 밖에 나가서 걷고 올게. 나 갔다가 나는 안 걷고 싶어. 이런 거는 재미없는 운동, 취미생활은 함께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또 싫어하는 분들한테 같이 춤추러 가라 절대 싫지. 그렇지만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하다 못해 노력이라도 서로 같이 하다 왔다 갔다 하다 말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가서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저걸 박자를 왜 이렇게 못 맞힐까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는 그런 흉 보고 오면은 속이라도 시원해서 집에 와서 다른 흉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들을 조금 하시면서 지금의 생활을 조금 건강하게 유지하는 걸 우리가 노력하는 게 자녀들에게 폐를 안 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싫어서 숨 쉬는 것도 싫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서 이혼해야 된다면은 정말 경제적인 것부터 건강서부터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서부터 내가 이혼한 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 안에는 애들이 포함돼요. 애들이 엄마 만나고 와서 네 아빠 잘 살더냐? 그럼 애들이 안 만났는데 말해줄 것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고 만났는데 아버지가 엄마 영 막 하는 거 전해줄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 얘기 또 전해줄 수도 없고 애들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 이것도 가족에게 주는 나는 부담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서 자녀들 다 키우고 함께한 추억도 기억도 싫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한 집에서 각자 도생하시는 한이 있어도 이혼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웃과 가족에게 민폐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게 좀 더 나아 보여요. 나아 보이는 게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혼하지 마세요. 저는 이혼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